한국 국적의 첫 퓰리처상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로 한국 국적 최초,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카라반 행렬 당시 찍힌 사진으로 미국 국경수비대가 쏜 최루탄을 피해서 두 딸의 손을 잡고 급박하게 도망치는 모녀의 정말로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카라반 입국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쓰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셔터를 눌렀을 당시 직감적으로 그날의 가장 중요한 사진이 될 것을 알았다는 김경훈 기자는요. 두 딸을 안고 도망치는 그녀의 엘사 티셔츠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보였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최루탄을 쏜 나라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난민의 모습. 소속 없는 이들의 삶을 상징하는 듯한데 퓰리처 위원회는 이민자들의 절망과 슬픔, 긴박함을 정말이지 생생하고 놀라운 시각적 서사로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 저는 정말로 뭐랄까요, 박정아 대변인. 정말로 가슴 아픈 사진이었는데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이 체루탄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딸 아이가 꽤 컸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꽤 큰 아이인데 얼마나 그때가 긴박했으면 바지도 제대로 못 입히고 애기 기저귀를 채워서 두 딸을 대피시키는 장면도 제 눈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이 엄마가 입은 티셔츠가 엘사 티셔츠예요. 그것도 애기들이 입던 엘사 티셔츠. 이 장면이 전 너무나도 뭉클했어요. 꽉끼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지금 큰아는 5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지를 미처 입힐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얘기를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보시다시피 꽉 끼는 저 엘사 티셔츠,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왕국 엘사 티셔츠를 입은 걸 보고 저 이제 좀 더 풍성해지고 저 나이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쫓아갔던 그 남미의 온두라스의 한 그 모녀 사진을 보면서 뭉클했고 저 순간을 딱 찍었던 우리 그 자랑스러운 기자 퓰리처상 하면은 뭐 우리 저기 사진 기자 사회에서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전 자랑스럽고요. 특히나 이 수상 소감에 저 김경훈 기자가 1999년도에 우리 국내 일간 스포츠 기자로 시작해서 저 로이터 통신으로 옮겨갔는데 한국에서 그때 그 자기 돈 들이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며 사진의 모든 걸 가르쳐줬던 선배 기자분들한테 고마움을 얘기한다라는 인터뷰 유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거꾸로 우리 태극기는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기자와 뉴스 앵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입사를 해서 신문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또 했었거든요.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와 반향이 어찌 보면 저도 기자하면서 내가 아무리 20문장, 40문장의 기사를 쓰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때로는 큰 감동과 반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진이, 김영주 의원님, 트럼프의 어떤 반이민자 정책을 미국 사회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하는 어떤 촉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여러 가지 계기가 정말 큽니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게 베트남 전쟁에 참상을 했던 여자아이가 옷 벗고 그릴 부분이라든지 코소보 사태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사진이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였고 특히 이 사진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반이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멕시코나 중남미 사람들의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로 적용해서 따지자면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휴대폰으로 뭐 이상한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졸고 계신 거 이런 거 다 찍히거든요. 자, 박소영 기자. 네. 역대 퓰리처 수상작 중에서도 유명한 사진들이 좀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베트남전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때 이 베트남전에서 이 손발이 묶인 민간인 포로를 현장에서 권총으로 즉각 사살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제목이 베트콩 직격 처형이라는 사진이고요. 에디 애덤스 기자가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뒷얘기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권총으로 사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살 당한 사람이 휴전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침략을 해서 그 많은 민간인들과 경찰을 죽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살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비난을 당해서 이 상을 수상한 이 사진을 찍은 에디 애덤스 기자가 미안하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기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입니다. 후인콩 우트라는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1973년에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참상을 알리고 반전 여론을 형성한 사진입니다. 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킴푹이라는 소녀인데 당시에 이 네이판탄 지역에 폭격을 당합니다. 폭격을 당해서 이 소녀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 장면을 그렇군요.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 역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유엔군이 이 베트남군의 유엔군이 중공군의 침공으로 도망을 가면서 예. 남하하면서 대동강 철교를 폭발을 시킨 건데요. 가슴 아픈 사진이. 네, 그때 예. 이제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예. 이 철교에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로 네. 긴박한 사진들. 그러니까 아까 태극기 얘기할 때 그거 찍은 카메라 잘못이다 했는데 카메라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진들이 있어야 사회가 변화. 카메라 덕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그러니까요.